연봉 2억 임원 출신, 은퇴 후 삶은 의외로 달랐습니다. 이 정도면 은퇴해도 되겠지.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특히 임원까지 오른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연봉 2억, 사회적 지위, 사람들의 존중, 명함 하나로 해결되던 수많은 일들. 겉으로 보면 은퇴는 그저 조금 느긋해지는 인생 이막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허전하고 시간은 넘치는데 갈 곳이 없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정작 나를 찾는 전화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 내려놓은 건 직함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정체성, 인간관계, 생활 리듬까지 함께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전환은 생각보다 훨씬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연봉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사회적 위치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이 공백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은퇴 준비 결국 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재무 설계입니다. 얼마가 있어야 하나, 연금은 충분한가, 자산 배분은 잘 돼 있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의 핵심은 돈보다 다른 데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은퇴 후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건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역할 상실. 둘째, 관계 단절. 셋째, 하루를 채울 콘텐츠의 부재. 회사에 다닐 때는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던 것들입니다. 출근 시간, 회의, 보고서, 술자리까지 하루가 자동으로 채워졌죠.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이 시스템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스스로 하루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례 1. 돈은 있는데 아침에 눈뜨기가 싫더라고요. 첫 번째 사례는 대기업 임원 출신 어씨입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고 마지막 연봉은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누구보다 안정적이었죠. 본인도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 6개월이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누군가를 만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꺼내면 스스로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후배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저녁이 되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어씨가 나중에 했던 말이 인상적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일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이 사라지니까 내가 사라진 느낌이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은퇴 준비를 돈 중심으로만 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례 2. 은퇴 후에도 출근할 곳을 하나 만들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중견기업 임원이었던 B씨는 은퇴 3년 전부터 은근히 불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회사가 삶의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은퇴 전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활동이었습니다. 대학 최고위 과정에 참여하고 후배 창업가 멘토링을 맡았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는 연습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도 일부러 주말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고 은퇴 후에도 이어갈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은퇴 후 B씨의 하루는 여전히 출근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회사가 아니라 동네 도서관과 스타트업 사무실일 뿐이죠.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봉은 없어졌지만 쓸모는 남겨두고 싶었어요. 이 사례는 은퇴 준비의 핵심이 대체 역할을 미리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사례 3. 아내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제일 힘들 줄은 몰랐죠. 세 번째 사례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씨는 은퇴 전에는 집에 거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장, 회식, 야근이 일상이었죠. 은퇴 후에는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지라는 생각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이 잦아진 겁니다. 서로의 생활 리듬이 전혀 달랐고 사소한 일에도 부딪혔습니다. 결국 C씨는 은퇴 1년 만에 상담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은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변화입니다. 이후 C씨는 집 밖 활동을 늘리고 부부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조정했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관계 재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은퇴 후 삶, 이렇게 준비하면 덜 흔들립니다. 정리해보면 은퇴 준비에서 꼭 챙겨야 할 건 다음 4가지입니다. 돈은 기본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회사 밖에서의 정체성을 미리 만들어 둘 것. 하루를 채울 루틴과 역할을 준비할 것. 가족과 은퇴 후 생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것. 은퇴는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서서히 다가오는 과정입니다. 준비한 만큼 덜 흔들리고 생각한 만큼 덜 외롭습니다. 연봉 2억이던 사람도 은퇴 후에는 다시 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그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채울지는 은퇴 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이렇게까지 갈릴까? 은퇴 후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를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나 운으로 돌리기엔 너무 많은 공통점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심리학과 사회과학 연구를 보면 은퇴는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사건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는 은퇴를 정체성 변화 아이덴티티 트랜지션의 대표적인 사례로 봅니다. 사람은 직업을 통해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상당 부분을 형성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디에서 일하는 누구라고 답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은퇴는 이 정체성을 한순간에 끊어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뇌는 이 상태를 상실로스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우울감, 무기력, 심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간은 목적 없는 자유를 가장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행동과학에서는 오히려 반대 결과가 자주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은 자유의 양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역할의 유무였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목적 지향적인 존재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목적이 사라지면 뇌는 쉽게 무기력 상태로 빠집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뇌의 구조적인 특성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은퇴 충격이 큰 이유. 앞서 이야기한 연봉 2억 임원 출신이라는 설정은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 가깝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은퇴 후 공허감이 더 큰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외부 인정이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발언권이 있었고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런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외부 평가에 민감한 존재라 이 변화는 자존감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둘째, 관계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는 개인 대 개인이라기보다 역할 대 역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이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때 새로운 관계망이 없으면 사회적 고립감이 급격히 커집니다. 실제로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교류 빈도가 급격히 줄어든 사람일수록 건강 악화 속도도 빨라집니다. 고립은 단순히 외로운 감정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연결고리를 끊지 않는 것. 그래서 은퇴 준비의 본질은 돈보다도 연결고리입니다. 사회와의 연결, 역할과의 연결, 사람과의 연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 후에 새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은퇴 전부터 서서히 연결고리를 옮겨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밖에서 쓸 수 있는 전문성을 미리 활용해 보거나 봉사, 멘토링, 교육 같은 활동을 은퇴 전부터 시작하거나
취미를 소비가 아니라 관계로 확장해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은퇴는 단절이 아니라 이동이 됩니다. 은퇴 후 행복은 계획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마음가짐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 행복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구조, 관계의 구조, 역할의 구조가 무너지면 감정은 그 결과로 흔들립니다. 반대로 구조가 안정되면 감정은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어떤 역할로, 누구와, 어떤 리듬으로 살 것인지를 미리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연봉 2억을 벌었던 사람도 은퇴 후에는 모두 같은 출발선에 섭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준비된 구조 위에 내려오고 어떤 사람은 아무 구조도 없는 바닥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생각보다 훨씬 버거운 시작이 됩니다.